자, 우리 2022년도 경영지도사 1차 조사방법론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부터는 조금 이제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조사방법론 전체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개념, 이런 문제들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우리 이제 25개 기출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납적 추론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추론을 하는 크게 두 가지 단계는 연역과 귀납으로 나누는데, 귀납에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무언가를 현실에서 관찰 가능해야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 추상화 수준이 가장 높다. 추상화라는 것은 뭔가 현실에서 관찰 가능한 단계가 아닌 바로 어떤 개념적인 것, 그리고 그 개념을 더 설명하기 위한 그 전 단계, 이런 부분들이 바로 추상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현상, 현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관찰 가능해요? 사물도 관찰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론과 개념과 명제라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념이나 명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론에서부터 출발하는, 특히 연역법 같은 경우에는 이론에서부터 가설을 설정하게 되죠. 명제 역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장이고요. 현실에서 관찰 가능해서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명제입니다. 자, 개념은 우리 개념적 정의와 그리고 조작적 정의라는 것으로 현실에서 관찰 가능한 여부를 판단하는데, 개념적 정의라는 것이 바로 사전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추상적인 개념들, 그런 것들을 사전에서 이제 정의를 한다면 그것이 현실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조작적 정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개념 자체는 추상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 개념보다도 더 추상적인 것, 바로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 그 위에 있는 것이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이 가장 높은 것은 이론으로부터 출발해서 개념도 정의를 하게 되고, 또 거기서부터 또 명제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장 높은 단계는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인데요. 2번 문제는 연구 방법의 구분 기준에 따른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사실 2번 문제 같은 거는 굉장히 모호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우리 침착하게 하나하나 틀린 것부터 제거해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집된 자료의 형태라고 얘기하면, 자료를 우리가 수집할 때 이 자료가 어떤 통계적인 분석이 가능한 양적 자료인가, 또는 그렇지 않고 주관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질적 자료인가, 그렇게 자료의 형태로 크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 환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자료 수집을 실험에서 우리가 실험실에서 다 다른 것들을 통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또 현장에서 직접 할 수 있는가라는 걸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자, 논리적 전개 방법은 쉽죠. 연역적 연구와 귀납적 연구로 크게 나눕니다. 연역적 연구는 이론으로부터 출발해서 가설을 세우고 실제 사례를 수집해서 그 가설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귀납적 연구는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실제 사례를 수집해서 그 사례 중에서 공통된 것들을 발견해서 결론을 내리는 그러한 방법이죠. 자, 연구 결과는 그 연구 결과를 기초 연구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응용을 현실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응용해서 연구할 것인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통계적으로 실험 설계를 한다. 그렇다면 실험 설계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실험 단계의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과관계 연구를 위해서 실험 설계를 하게 되는데, 탐색적 연구는 그 실험 설계 전 단계에서 하는 것이고요. 실험 설계는 어떤 그 순수 실험 설계를 할 것인가, 유사 실험 설계를 할 것인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우리가 탐색적 연구는 조금 더 앞단에서 조사 문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잘 명확하지 않다든지 이럴 때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탐색적 연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5번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를 볼 텐데요. 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4가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기억은 종합주가지수, 종합주가지수를 X라는 변수로 얘기할까요? 물가인상률 Y라고 할게요. 음의 관계에 있다. 두 번째는 물가인상률 Y죠. Y가 증가하면 종합주가지수는 하락할 것이다. 디귿은 반대로 종합주가지수 X가 증가하면 Y는 하락할 것이다. 자, 기억, 니은, 디귿은 사실 어쨌든
표현은 다르지만 또 니은과 디귿은 이제 선행되는 변수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좀 언급이 다르지만 어쨌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 반면 리을은 물가 인상률과 종합주가수는 관련이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리을은 가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설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끝나야 되는, 언급되는 문장이 되는데 얘는 있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단 리을은 가설은 될 수 없습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은 언급은 다 되어 있지만 어쨌든 뭐 서로 방향이 다르다든지 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기역, 니은, 디귿은 일단 가설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가설을 세울 때 연구가설과 귀무가설로 나누게 되죠. 귀무가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세워야 되고 연구는 뭔가 관계가 있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은 전부 다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음의 관계에 있다, 뭐 하락할 것이다, 뭐 이렇게 관계가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은 전부 연구가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리을은 연구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 가설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변수는 말 그대로 변하는 수입니다. 그리고 질적인 변수도 있고 양적인 변수도 있고 변수의 값이 굉장히 연속적으로 많은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아주 소수의 몇 가지 안 되는 그런 값을 가질 수도 있지만 최소한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값을 갖는 것이 바로 변수이죠. 자, 첫 번째 설명입니다. 동일한 개념을 갖는 2개 이상의 어쨌든 값이 2개 이상은 돼야 정해지지 않고 변하는 값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개념적으로 어떻게 정리되었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형태의 값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뭐 같은 경우라도 뭐 질적인 변수로 정의될 수도 있고 양적인 변수로 정의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값을 갖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상호 배반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변수는 서로 다른 것을 표현해야 되지 겹쳐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양적 변수는 연속성에 따라서 이산, 하나하나 셀 수 있는 이산 변수와 연속 변수 모두 가질 수 있고요. 그러나 질적인 변수, 우리가 질적 변수는 모두 이산 변수죠. 범주형 변수라고 주로 많이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5번이 뭐 명백하게 틀렸죠. 독립 변수는 종속 변수의 조작이 아니라 반대죠. 이게 서로 반대입니다. 서로 반대. 조작은 독립 변수에 의해서 독립 변수가 조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독립 변수는 내 맘대로 값을 일단 정할 수 있는 그러한 변수가 독립 변수고요. 그래서 5번은 문장이 서로 반대죠.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의 조작에 의해서 변화되는 실험의 결과를 나타낸다. 결과로 나타나는 변수는 우리가 종속 변수라고 할 수 있고요. 조작하는 변수, 내가 조작하는 변수를 독립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술 조사에 대한 거. 우리